중앙대 이상돈 교수, 예. 그 국민의 정당 그 국회의원도 네.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 어제 그 KBS 주진우의 라이브에 나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9.11 테러가 왜 일어났냐? 정권 인수 잘못해서 일어난 거다. 그런 예,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 때 그 낸시라고 안보보좌관이 그 라이스 국무장관이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돼 있는데 그때 미국 대선이 법정까지 갔다고. 그 플로리다 개표가 네. 그게 그 저기 재개표 그렇죠. 네. 파동까지 가가지고 그 부시 대통령 취임식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권 인수가 늦어지는데 그때 안보보좌관이 늦게 내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세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1번, 2번, 3번. 요게 국가안보 최대의 위협인데 1번이 알카에다의 빈라덴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네. 북한은 3번이었대. 2번이 아마 이라크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알카에다 처음 들어보거든? 빈라덴 처음 들어보거든? 그런데 그냥 픽 웃었나 봐요. 그러다가 저기 개표가 늦어지고 취임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있는데 이 양반들이 그 월포이츠 럼스펠드 국방장관, 월포이츠는 국방부 부장관, 그 다음에 럼스펠드는 국방부 장관, 라이스 국무장관 등등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저 체니 부통령 이런 어떤 그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이 허구한 날 이라크, 허구한 날 미사일 방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카에다 보고가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게 CIA 중앙정보국의 그 테러 분석관, 그게 장관급이더라고. 무지한이 높더라고. 그 클라크 분석관이 그 알카에다가 곧 행동을 할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갖고 월포위츠를 찾아가고 럼스펠드를 찾아가고 라이스를 찾아가고 다 했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퇴짜를 맞았대요. 당신 이름도 모르는 무슨 테러리스트가 미국을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정권 인수 과정에서 이게 개무시당한 정보가 이 막상 집권에서 출범해가지고 정권의 그 핵심 세력들이 그룹 싱킹이라고 합니다. 집단 사고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보려고 하지가 않고 경고를 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눈가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대미문의 테러, 그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훗날 청문회에서 이게 다 밝혀지고 그 클라크 정보분석관은 미국 CBS의 60분이란 프로에다가 이걸 폭로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이 9.11을 못 막고 그런데 또 이라크 전쟁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어디로 디렉션이 되느냐, 이 오리엔티드 되느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게 인수위가 그게 아주 민감한 시기고 요때가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요때 무슨 일을 했는가를 잘 봐야 돼. 요때 무슨 일을 했는가? 위기관리센터를 개취급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사건을 겪고 또 돈을 써서 우리나라 재난안전망을 청와대 깔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군사, 재난안전, 외교 이렇게 될 수 있게 60여 개의 시스템으로 현대화된 게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그러면은 이명박이 뒤지게 얻어터지고 현대화하고 박근혜 대통령 아주 폭삭 주저앉아본 다음에서야 그 교훈이 다 위기관리센터 강화로 나갔잖아요. 보수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TV토론에 김재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아주 그냥 뭐 아무렇지도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자기가 청와대 근무할 때 본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박근혜 정부. 그때 정무수석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진실을 아는데 와가지고 윤석열 당선자 위기관리센터 없앤다, 청와대 안 들어간다, 이걸 옹호하고 계시잖아 지금. 자기가 직을 걸고 막아야 될 최고위원이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진실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로 이런 교훈을 얻은 건 보수 대통령이에요. 사실 진보 대통령들은 묘하게 안보에 소홀히 한다고 욕먹을까봐 이상하게 위기관리센터를 끔찍히 아꼈다고.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 경호실에 비자금이 한 60억 원 남았어요. 그걸 노무현 정부 때 인수받아가지고 그 비자금을 위기관리센터 현대화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 안 나와요. 그래요? 비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대규모 예산을 써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기초를 마련했고 그래가지고 좌파들이 했던 거라고 아예 꼴도 보기 싫어하던 보수 대통령이 그러다 큰 코 다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권 인수 우습게 보다가 저기 패가 망신한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 이겁니다. 제 얘기가. 그런데 위기관리센터를 갖다가 한 톨도 남기지 말라 그러면 지금부터 불능화 작업을 해야 5월 10날 개방할 수 있다고. 무슨 얘기냐? 거기 있는 장비 시스템 다 뜯어내고 네. 그 뭐 그냥 저 역사적 기록 뭐 사람들이 와서 봐도 좋을 만한 것만 남겨놓은 다음에 민간에 개방을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5월 10일 전에 불능화를 하든가 아니면 취임 직후부터 불능화를 해도 개방 못 하거든.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불능화 작업이 들어가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지금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4명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해온 국가의 유일무이하고 대체 불가능한 종합상황실을 통이동 자기 집무실 5분 거리에 놔두고 버스에 올라타서 대신 하겠다 그러고 저 위기관리센터는 없애라는 게 당선자 제시입니다. 제정신 아닌 거야 이거. 제정신이 아닌겨. 저희 시청자분들도 들으면서 다 이제 너무 황당해하시고 당황해하시고 진짜 큰일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용산으로 간다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고 빨리 용산에다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생돈 들이는 건데 멀쩡한 시스템 놔두고 새로 하는 건데 용산 벙커는 네. 그 우선 지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하고 공간 구조가 다르고 또 거기에 시스템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 이게 처음 알았는데 그냥 랜선만 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각 시스템별로 망이 다 따로 있더라고. 중요한 것들이. 그래가지고 저기 이런 거를 갖다가 각 시스템별로 망을 깔고 랜선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60여 개 시스템이 돌아가면은 그 시스템끼리 충돌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다 그게 저기 화면에 시연될 때 그 서열이 있고 전체적인 그 소프트웨어가 이걸 다 통제해 줘야 돼요. 이게 시스템 오브 시스템. 시스템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새로 설계해야 돼. 그 장소에 맞게 새로 설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무실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서 되는 게 근데 아니에요. 예. 이 팩트 체크를 수없이 해줘도 안 들어. 그 수많은 방송에 나가서 이게 496억 이사 비용에 없는 비용이라고. 네. 이게 근데 저기 국방부 벙커에 만들어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데 네. 그리고 완성될 때 기다렸다 없애든가. 뭐가 급해서? 안보 공백이 우려가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시스템 만들어 놓고 시운전도 해보고 잘 되는지 보고 나서 옮겨야 공백이 없는데 무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냥 하루아침에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고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하니까 만들어주면 간다. 그냥 휴대폰으로 해. 뭐 그 차 있으나 마나요. 뭐 그냥 휴대폰 요즘 화상통화 다 되고. 그게 훨씬 낫지. 번호만 띠띠 누르면 되는데 네. 저 처음 보는 화면에서 그게 익숙하겠냐고. 그냥 휴대폰으로 하세요. 그게 다예요. 내가 보니까 뭐 나도 그 정도 위기 관리는 해요. 저기 대통령 안 돼도. 그 파출소장 하나 임명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이럴 때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이 없기를 아무 일이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저 국가가 위기 관리가 마비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늘의 뜻에 달린 거요. 그래서 저기 기도해야 되나요? 그 저기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 기우제라도 지내시든가 어디 뭐 굿이라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저 아무 일이 없게비는 국태 민안을 바라는 이정 새로운 정부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책무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북한 보십시오. ICBM 발사하고 핵실험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국방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국방이 오후에 지금 열려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니 지금 뭐 국방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뭐 북 ICBM 폭발 주민 목격에 신형 대신 화성 15형을 발사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한미일 합참의장이 31일 하와이에서 회동에서 북대응마 논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자, 이 북한이 ICBM을 쏜다 뭐 한다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레드라인 넘었다라고 또 레드라인 보더라고요.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측하는 일은 대응할 수 있어요. 감시하고 네. 포착해서 이때쯤이다. 예측하는 뭐 건 4월 NSC, 뭐 중순 되면은 NSC 회의를 네. 하고 진짜 무서운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21일 날 왜 그때 청와대 NSC 열린 날 북한이 장사정포를 서해에 쐈다는 그 사건을 조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전혀 예정이 없던 발사예요. 아마도 위장 작전 같습니다. 그때 ICBM을 쏘냐 마냐 하고 있을 때거든. 근데 갑자기 포를 발사하거든. 그러니까 위장 작전을 하고 남측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북에서 언제 쏘느냐 이런 경우도 남측이나 미국 상황을 아주 면밀히 관찰해서 그 빈틈을 파고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 자산이 한미 연합 정보 자산이 그걸 또 탐지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예상되는 링 위에서 싸움은 대응이 되는데 링 밖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뭐 연평 해전이라든가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폭격전이라든가 아무 예상을 못했던 시기에 마들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듯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때 모든 게 꼬여요. 천안함 사건 나고요. 20명이 넘는 군 고위 장교들이 징계에 처분해 됐습니다. 그 평생 군사 대비를 전문으로 해오던 전문가들까지도 실수를 해서 저 모양인데 하물며 경험 없는 대통령이 어떤 안보 상황에서 어쩌면 국가의 비상사태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나라에서는 정권 인수가 되고 뭐가 할 때 물론 아까 미국도 실수를 했다 그러지만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인가 이거부터 들여다보는 거거든. 네. 이거부터 들여다보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 보는 거거든요. 그 국가의 비상대비 계획부터 먼저 보면서 오늘 당장 사건이 벌어져도 내가 제 역할을 다 하죠. MB는 2년간 그 짓 안 하다 천안함 연평도 겪고 나서야 정신 차려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안보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나는 기이할 정도로 안보에 무관심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도 다 병력 면제제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전부 약골에다가 무경험자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때 당시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기관지로 군대 안 갔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근시로 안 갔지. 외교안보수석 김성환 수석 하악 관절이라고 하악이 뭔가 하면 턱뼈 관절이래요. 근데 뭐 갈비는 잘 듯더만 뭐 내가 회식 여러 번 해봤는데 그걸로 군대 안 갔지. 네. 국무총리 군대 안 갔지. 김항식 국무총리 안 갔지. 요 라인이 전부 병역 면제자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뭘 윤석열 당선자부터 부동시로 김태효 비서관 또 또 MB맨들이 들어갔고 귀환했으니까. 귀환했고 이거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아니 좀 그 듣고 나물의 있는데 그 밥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분들이 특히 집권하기 전에 위기관리 연습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 연습하는 장소가 벙커예요. 그렇죠. 사실은 실전처럼 해봐야 되는데 한 번은 해봐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그런 거 안 하거든. 근데 이번에는 개무시를 하더라고. 위기관리센터를. 이렇게 개무시하고 뭘 잘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윤석열 당선자한테는 세 가지 행태가 보입니다. 세 가지 행태. 네, 세 가지 행태.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아도취. 나는 다 한다. 자신감. 나는 다 한다. 뭐 자신감이라는 건 좋은 표현인데 저는 자아도취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한스 모겐소라는 그 정치학자가 얘기한 전략적 자아도취라고 그래요. 문제점이 안 보이고 충고가 안 들려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법은 내가 정한다는 오만과 독선.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참모들 건의도 들어봐야 되는데. 뭐 여론도 사실 그거 뭐 수치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러니까 이게 법가의 사상인데 한비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법은 군주가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지 수구위와 토론이 아니에요.
법은 내가 정한다. 결단했다. 결단해서 이게 설명하지 않냐? 이거 오만과 독선이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기의 영향력이 압도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래서 한비자에 보면은 아주 기가 센 신하 둘이 있으면 한 명은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둘이 입이 맞아버리면 왕이 내가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항상 내가 압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측근이나 인수위나 더 나가서는 이제 국민에게까지도 내가 영향력이 압도해야 된다. 내가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특징이 보인다는 거죠. 와, 세 가지 특징. 그게 용산 사태에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용산 이전 국민 반대 여론도 높고 네. 이렇게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라는 네. 김종대 전 의원의 말씀, 발언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아니 제가 얘기하면 더 하나거든. 더 하나거든. 끝까지 우기거든. 거짓말 계속하거든. 예, 한 번 거짓말하면 못 주워 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깼다고. 그런데 내가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지적하면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거짓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안보 공백 있다 그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위기관리센터를 완전히 뭐 개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 잘할 것 같지. 여태까지 다 그랬지. 근데 왜 대통령들이 실패하는 건가? 조지 부시 맨날 조지고 부시는 거 잘하는 대통령은 왜 9.11 테러 하나 못 막아서 실패하고 왜 이명박 박근혜가 실패했는가? 네. 그 교훈만 보면 이건 상식이거든요. 내가 조금 자세를 낮추고 전문가들 이야기 경청해서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정말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대통령의 자세구나. 나 때문에 국가가 죽고 살 수도 있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과정이 인수 과정이고 지금은 특별히 안보 위기가 심화돼 있고 그 다음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와 식량, 에너지, 원자재 지금 모든 것이 어려운 그야말로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난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난세 영웅이 필요할 때지 치세 덕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에요. 난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험로고 위기일 때 내가 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는구나. 그러려면 내가 자세를 반드시 하고 정말 준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지금은 이럴 때요. 지금 이럴 때라고. 지금 김종대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죠. 지금 보면은. 아니 반대로만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뭐 윤석열 당선자 일부러 못 되게 하라고 제가 뭐 그런 거 바라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충고를 해도 네. 안 듣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이 거칠어진 거지. 아니 그러면은 안 들으니까. 제가 30년째 위기관리 국방 갖고 먹고 산 사람인데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해야 됩니까? 저도 그냥 맘대로 해 이러고 맙니까? 그러니까 더 악화되기 전에 네. 저 길바닥에 들어놓은 당선자를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참 하고 싶지는 않은 말이지만 네. 이게 국민들이 있으니 그 돈 줘버려라. 아유 이제 못 살겠다 진짜. 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왜 주라 그럽니까 돈을. 근데 아니 그럼 무슨 수로 저걸 갖다가 국민이 감당하냐 이걸 얘기해요. 아니 뭐 돈도 돈이지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무섭네요. 이 앞으로 펼쳐질 상황 이런 게 좀 눈에 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과시하듯이 내가 대통령 하면 어쩌겠다 그러지만은 솔직하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심정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준비를 못한 게 뭘까? 네.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모르는 게 많은데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들이나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이 불을 밝혀준다면 내가 그 빛을 보고 갈 수 있겠다.